박종현의 돌파 매매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고개를 드는 종목들 미리 한번 찾아보는 타이밍 저희 잡아보죠.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과 저는 뭐 종목 이야기도 좋은데 사실 네네. 위원님이 워낙 꼼꼼하게 시장을 봐주셔갖고 시장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좋거든요. 네네.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일단은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확진자가 3, 4천 명대 이렇게 증가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악화가 된 부분이 있고 지금 뭐 가장 또 국내적으로는 기준금리, 제로금리 시대가 좀 끝나면서 1.0% 정도 기준금리가 인상됐다. 이런 부분이 가장 현재 시장에서는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또 이전부터 계속 반도체 쪽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이렇게 투자 심리가 불안할 때는 내가 투자한 목적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공부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반도체 쪽 관련된 데이터를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려고 좀 합니다. 오늘. 네, 그럼 좀 보여주세요. 일단은 오늘 주제가 이제 공급망 완화와 반도체 사이클 점검 이런 부분으로 주제를 정했고요. 이런 공급망 문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발생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반도체 쪽도 왜 이쪽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반도체가 혼자서만 이게 제품을 보통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메모리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수요에 따라 좀 변동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적인 역할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미국 LA 이런 항구 쪽에서 컨테이너가 굉장히 이렇게 자동차 막히듯이 막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표에서 보시면은 항만 쪽에서 대기 선박수가 좀 그래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원자재 다른 부품들이 와야 이게 또 쉽게 데이터 센터가 뭐냐면 큰 PC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들이 이제 사용하는 커다란 큰 PC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걸 만들려면 거기 안에 부품이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다 공급이 됐어요. 네. 됐는데 다른 부품들이 안 와서 이걸 완제품으로 못 만들어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콜 그러니까 저평가에 대한 수급은 외인들이 이번 주에 들어왔죠. 어제는 매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밸류에이션 콜 저평가 수급은 들어왔고 올해 말에 이런 재고 소진이 되면은 내년 1분기에 주문량이 들어온다. 이런 구조로 좀 설명을 드렸고 네. 글로벌 운송 비용도 지금 운송 비용이라는 부분은 물류비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런 부분도 하락하면서 지표상으로는 이런 부분이 물류비, 운송, 그죠? 그리고 항만 이런 쪽 부분이 좀 해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지표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으로도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투자 전략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운송비 부분은 일단 해결이 됐고, 뭐 이게 지금 문제는 제가 보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어제 무료방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네. 지금 당일 저점은 2,970포인트 전후에서 반등이 올 거다. 요거는 차트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 부분을 예전에는 코스피 밴드를 2,900포인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2,950포인트에서 3,100포인트를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지금 3,050포인트와 2,900포인트 중간값이 2,97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터치하고 저점 테스트를 하고 다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코로나 확진자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3,000명, 4,000명 때는 2,970포인트 정도에서 어느 정도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뭐 5,000명 이상 간다 그러면은 2,940에서 50포인트까지 한 번 더 저점 테스트를 하고 다시 올라온다.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는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분명 위원님께서 많은 키워드들을 던져주셨는데 이 퍼즐들을 하나로 모으는 깔끔한 축약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라 마라 어떤 네. 겁니까? 대형주 단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DB 하이텍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아래 소부장 기업들이 있는데요. 중심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기업 대기업
그 대형주들이 잡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시세는 소부장들이 내기 때문에 예전에 PSK 제가 추천드렸고 뭐 JT 너무 잘 그쵸? 갔죠. JT도 그렇고. 그런 네. 기업들 그리고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PCB 관련된 심텍, 그죠? 심텍하고 현재 어제도 급등했던 마이크로 컨텍솔 뭐 이런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대덕전자 이런 부분이 이제 기판 관련된 부분하고 PCB 관련된 부분, 그런 다음에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이 지표를 보여드린 부분은 비메모리, 메모리 할 거 없이 일단은 다 좋다.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고 대신 거기서 종목을 추격하려면은 그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나 고부가, 그러니까 가격 정가를 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좀 전공종에 하나, 뭐 후공종에 하나, 뭐 이렇게 좀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뭐 대형 종목군들도 가긴 가겠으나 그들보다는 조금 더 강력하게 좀 빠른 속도를 내줄 수 있는 중소형주단 얘기해 주셨고요. 기판주 지난번에 강조해 주신 대로 또 장비주, PSK 등의 일부 종목군도 긍정의 시각을 주셨던 만큼 각 분야에서 조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 반도체 중소형주 주목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말을 조금 아끼시는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종목들을 공개해 주실지 저희 시간 두고 차차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2022년도에 메가 트렌드가 될 섹터 혹은 뭐 남은 연말 시장의 분위기를 좀 좌지우지해 줄 만한 섹터 어떤 쪽을 보고 계신지. 네. 일단 그 빅테크 기업들 표를 아까 보여드렸나요? 빅테크 기업들이요? 네, 빅테크 기업들이 일단 이런 부분이 페이스북 메타로 좀 사명을 변경했잖아요. 이 페이스북도 이번 분기 어닝콜이라고 하는데 그때 발표 때 보시면은 서버 관련된 투자 빅테크 기업들 그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그리고 뭐 아마존, 구글, 그렇죠. 네. 구글, 알파벳 뭐 이런 뭐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은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도 투자를 더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타라는 페이스북, 예전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10조에서 12조를 더 데이터 센터를 증설 이번에 발표를 했거든요. 다른 기업들도 계속 이렇게 증설에 대한 투자 발표 사이클이 계속 온다. 이런 부분을 좀 지표상에 또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는 여러 가지 투자 키워드를 지금 투자 전략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지금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뭐 이런 할 거 없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이 좀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런 서버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올라가면 당연히 하드웨어적인 이런 D램이나 이런 서버도 수요가 더 늘어난다. 이런 관점을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투자 내년 메가 트렌드로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내년 시장은 중심이 될 거다. 글로벌 트렌드가 현재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지금은 메타버스를 테마로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코로나 이전, 그렇죠? 코로나 이전 실업률을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기업들은 구인을 하는데 사실 채용이야. 그 사람들이 이제 구직을 안 하죠. 네. 네, 죄송합니다. 구직을 안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운송적인 부분도 동일한데요. 뭐 화물차 운전수가 없어가지고 영국도 한번 문제가 됐고 뭐 그런 미국도 그런 비슷한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그런 자동화, 자율주행이나 이런 AI, 자동화에 대한 부분 뭐 우리 빌딩 밑에서도 그 무이나 한 9시나 밤 되면은 편의점이 무이나 네네. 이런 식으로 계속 구인 부분 때문에 무이나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실생활에서는 늘어나게 되고요. 기업적으로는 자동화 공정에 대한 부분을 계속 제 업종별 자동화 관련된 장비주를 잘 보시라고 했던 부분을 네. 이렇게 좀 시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분야들에 대한 언급해 주셨고요. AS 갑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 AS 할게요. 11월 16일 유망주였고요. 최고가 기준 수익률 13% 정도 됩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그런데 어제랑 그제 조금 밀렸어요. 올라갔다 살짝 밀리는 분위기가 나온 건데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돼요, 보유자는?
지금 현재 뭐 없는 분들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노란 21선 지금 근처에서 눌림목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뭐 4,500원 이하는 재공략도 가능하고 보유하신 분들은 61선 이렇게 이탈 없으면은 중심 라인이 이게 4,200원 정도 됩니다. 4,200원 종가 이탈 없으면은 보유 관점으로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돌파 종목 열어봐야 될 텐데요. 박종현의 차트 돌파 종목 한컴 MDS. 이 종목명을 제 입으로 말하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한컴 MDS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키워드에 다 굉장히 부합하나요? 부합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컴 MDS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도 사업도 영위를 하고 엔디비아라고 요즘에 메타버스로 핫한 미국 기업 그래픽 카드를 좀 만드는 기업인데 엔디비아 국내 유통을 또 담당하고 있고요. 뭐 자율주행 관련된 것도 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모그룹이죠. 한글과 컴퓨터 이런 메타버스 사업에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회사 이제 프론티어 같은 경우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보면은 이런 자동화 그리고 이런 메타버스 현재 트렌드에 굉장히 맞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실제 이 전 고점이 25,000원에서 26,000원 정도 됩니다. 이 부근인데 이 부근에서 한번 돌파했다가 눌렸다가 재돌파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시초가 이하로 좀 분할 매수하시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 패턴으로 상승할 수 있다.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컴 MDS를 21선 차트 돌파주로 좀 들고 나왔습니다. 목표 라인 어느 정도까지 잡고 가요? 목표 라인은 제가 37,500원으로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가격 전략을 37,500원으로 목표가를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21선 이탈 시 매도 24,000원 정도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 24,0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한컴 MDS였고요. 말씀 주신 여러 가지 트렌드에 다 부합하는 종목이다라고 표현해 주셨네요. 자, 다음 종목이 DA 테크놀로지예요. 최근에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왜요? 왜 좋은 거예요? DA 테크놀로지는 예전에 한번 추천했다가 급등을 했습니다. 10,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눌림목이 왔는데 DA 테크놀로지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계속 독일, 프랑스에서도 지금 공급 계약이 진행이 됐고요. 최근에 러시아에서도 공급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어떤 공급 계약이냐면은 자동화 공정에 대한 2차 전지 자동화 공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업들을 제가 잘 보셔야 된다. 그 관련 기업으로 제가 DA 테크놀로지를 오늘 투자 종목으로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올해 이제 재무 구조가 3분기, 4분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런 메가 트렌드와 부합돼 가지고 크게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같이 투자하기 좀 어려운 시점에는 이렇게 투자 목적과 업황의 개선이 분명한 기업들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면 DA 테크놀로지는 지금 현재 21선을 지금 다시 추세를 돌파를 했습니다. 20선 돌파 가격이 7,900원에서 8,000원 정도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61선에 대한 기본적인 손절 라인을 좀 잡으시고 7,400원 정도로 좀 잡으시고 300원에서 400원 라인이 장중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면. 하지만 종가로 이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좀 보유 관점으로 제시해 드리고 시초가 이하로 분할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10,000원, 단기적 목표가로 10,000원 제시해드리고 지속적으로 제가 또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시고 나셔서 10,000원을 딱 터치하고 내려왔었는데 다시 한번 그 자리 10월 25일에 기록했던 10,000원짜리 한번 노려보자. DA 테크놀로지 얘기해 주셨어요. 한컴 MDS, DA 테크놀로지 저희 기억하면서 대비책 챙겨보겠습니다. 자,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돌파 매매 시간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